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영미라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 계실까요? 45세 된 아들이 아직도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두 자녀 키우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지금 와서는 제 자식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져요. 큰아들 준호가 45살인데도 아직 독립을 못했어요. 맨날 저희한테 손을 벌리고 둘째 지은이는 40이 넘어서도 자립을 못한 채 제가 뭘 말하면 엄마는 몰라요라며 짜증을 내거든요. 엄마 이번 달 좀 힘들어서. 또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중견기업 과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돈 이야기만 하니까요. 처음에는 애가 힘들구나 싶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손자 민준이에요. 고등학생인데도 아빠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아빠 또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봤어요. 45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뭘 했나 하고 말이에요. 준호가 어렸을 때 숙제를 못했다고 울면 제가 대신 해줬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 다 해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45년을 살아왔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이 힘들어하면 당장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혹시 내가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두 아이 키우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아이들의 독립과 자립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 너무 많이 해주면 독이 된다.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준호가 또다시 생활비를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르게 반응했어요. 준호야, 엄마도 이제 70이야. 아빠 연금으로 겨우 병원비 내고 사는데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해봐. 내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45년 동안 아이들 뒤치다꺼리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해본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괜찮을까? 아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막 들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준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해줄게라고 말해왔던 습관을 끊어내려고 애썼거든요. 며칠 후에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네요. 45살 먹은 사람이 부모님께 손 벌리고 있으니 그때 비로소 준호 눈에서 반성하는 빛을 봤어요. 기다림이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도 넉넉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남편 공무원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병원비는 만만치 않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 월급 쪼개고 모아서 두 아이 대학까지 보냈는데 40대가 되어서도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 생각해 보니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녀의 독립 문제였어요. 준호야, 엄마 아빠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젠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가 됐어.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잖아. 솔직하게 말했더니 준호가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제가 정신을 차려야죠. 아, 진작 이렇게 말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지은이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40이 넘어서도 가끔 일회성으로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자립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뭘 말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며 차증을 내곤 했거든요. 엄마 요즘 학원에서 너무 힘들어요. 원장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예전 같으면 그럼 그만두고 다른 곳 알아봐.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달리 답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지은이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어. 아이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만 했는데 이번엔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오히려 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아, 이게 맞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손자 민준이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께 대드는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두 아이 키운 경험으로 보니까 민준이의 행동은 가정 내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어요. 아빠가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제가 준호와 지은이를 키울 때도 그랬거든요. 집안에 돈 걱정이 있거나 부부싸움이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이건 45년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어요. 준호야, 민준이 문제가 심각해. 이건 단순히 사춘기가 아니야. 집안 분위기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부모가 독립하지 못하면 자녀도 불안해한다는 걸 엄마가 45년 경험으로 안다. 그때서야 준호가 정말로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이까지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저희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 건강하시죠? 병원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지은이도 저에게 간섭받는다고 투덜대지 않고 가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민준이었어요. 아빠가 독립적으로 변하니까 아이도 안정을 찾더라고요.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시어머니는 자식 농사도 때를 알아야 한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싶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변하니까 가족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가족만 챙기다가 이제 와서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 때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평생 사랑해, 걱정돼,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5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알게 됐어요. 제가 걱정된다고 말할 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특히 준호가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니? 라고 말하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 걱정이 아이한테는 짐이 되는구나. 딸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 엄마 지금 저 바빠요 끊을게요. 라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 그리움도 아이들한테는 부담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달리 말해요. 걱정되어도 내가 잘 해낼 거야 라고 하고 보고 싶어도 바쁜 거 아니까 시간 날 때 연락해라고 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매일매일 빨래를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옷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더러워져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엄마가 해줄 텐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파서 며칠 빨래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준호가 엄마 입을 옷이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은이가 오빠 우리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직접 빨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옷을 함부로 던져놓지 않았어요. 밥상도 그래요. 매일 정성껏 차려주니까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오늘은 각자 알아서 먹으라고 하면 엄마 밥이 그리워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랫동안 집안일 해보니 깨달은 거예요. 적당히 해야 고마워하고 너무 많이 해주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식 사랑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뭐든 다 해주고 걱정해주고 챙겨주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덜 해주고 기다려주니까 오히려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웃기지만 설거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릇을 너무 꽉 잡으면 미끄러져서 깨지거든요. 살짝 느슨하게 잡아야 안전해요. 자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너무 꽉 잡고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고 살짝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이 오더라고요. 또 하나 국물 끓일 때도 그래요. 처음부터 센 불로 끓이면 겉만 끓고 속은 설어요.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 자식 관계도 그래요. 급하게 변화를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천천히 기다려야 진짜 변화가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도 자기 돌봄을 하면서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내가 편히 쉬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행복해하니까 아이들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밝아 보여서 좋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45년 동안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 때는 아이들이 미안해했어요. 엄마는 우리 때문에 엄마 인생이 없어. 라고.
자신들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꼈나 봐요. 죄책감이 생기게 하는 사람과 누가 가까이 지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편해하더라고요. 더 이상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죄책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잘해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45년 아이들을 키우고 지원하면서 알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집안일도 혼자 다 하면 가족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각자 역할을 나누면 서로 고마워하게 돼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하면 불균형이 생기지만 적당한 거리와 역할 분담이 있으면 모두가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진정한 가족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70세에 깨달은 이 작은 지혜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돼 대신 내가 잘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보고 싶어 대신 시간 날 때 연락해라고 말해주세요. 엄마가 해줄게 대신 내가 해봐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대신 내 판단을 믿어라고 말해주세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참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짜 자식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아이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